예, 안녕하세요. 2017년 10월 달 고3 모의고사 38번 문제입니다. 문제의 유형은 순서 삽입 문제이고요. 지문으로 제시된 내용을 먼저 살펴보고 문제를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지문의 내용은 두 가지의 생각이 서로 상충한다면, 모순된다면 저항이 일어나고 서로 저항할 때 컨셉트, 개념은 힘이 된다. 이걸 그냥 상식적인 선에서 만약에 이해를 하면 사실 이 철학적인 내용을 몰라도 이 문제 풀 수 있습니다. 철학 지문을 냈지만 충분히 상식적인 선에서 유추를 잘 하면 풀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거는 나쁜 문제는 아닙니다. 두 가지의 아이디어가 상충이 되면 서로 다른 상충되는 두 가지 생각이 공존할 수 없다는 것은 상식적인 선에서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두 가지의 생각이 서로 상충이 되면 둘 중 하나는 도태되게 되어 있는 겁니다. 두 가지 생각 중에 보다 더 합리적이고 타당한 생각이 보다 논리적으로 체계가 잡히면 그것이 개념이 되고 개념이 힘이 되면 두 가지 중 덜 타당한 생각은 도태되게 되는 것이죠. 이러한 상식적인 개념을 먼저 여러분들 전제하고 이 내용을 보면 충분히 풀 수 있을 것입니다. 첫 문장 보면 According to Johann Herbart라고 영어로는 읽을 수 있는데 독일인입니다. 요한 프리드리히 헤르바르트라는 독일의 유명한 철학자이고 심리학자이기도 하고 교육학자로도 유명합니다. 교육계에 많은 공헌을 한 사람이에요. 이 독일의 철학자가 말하기를 생각이라는 것은 감각기관을 통해 들어온 정보가 결합될 때 형성된다. 이 첫 문장이 사실은 이 사람의 철학,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표상에 대한 본인의 어떤 주관을 뚜렷하게 나타내고 있는 문장인데 어떤 감각기관을 통해 들어온 정보가 결합될 때 생각이 형성이 된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한번 읽어볼까요? The term he used for ideas, Vorstellung, encompasses thought, mental images, and even emotional states. 그가 생각이라는 개념을 표현하기 위해 사용한 Vorstellung, 이 표상이라는 이 용어는 생각, 그리고 mental image, 심상, 그리고 심지어 감정적 상태까지 포괄한다. 표상, Vorstellung, 이 표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자면 국어사전에서 말하듯이 이제 뭐 상을 표시하는 개념이다. 이 정도로 이해해서는 결코 철학에서 말하는 표상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표상은 철학에서도 인식론에 해당하는데 주로 칸트, 헤겔, 후설 이렇게 세 사람과 연결이 되고요. 포스트 모더니즘에 들어와서는 뭐 들레즈라는 철학자가 이 개념을 이미지라는 개념과 연결시키게 됩니다. 칸트의 입장에서 설명하는 게 가장 깔끔할 것 같아서 칸트의 입장에서 표상을 설명을 하겠습니다. 칸트는 표상을 감각, 직관을 통해 외부의 사물이 우리의 머릿속으로, 우리의 인식에 들어와서 맺혀진 상, 형성이 된 상이라고 말합니다. 꽃을 우리가 눈으로 봐서 그 꽃의 형상이 나의 머릿속에 들어와서 딱 잡힌 것, 그것이 표상입니다. 근데 표상은 바깥에서 들어온 사물의 상이 오성에 의해 판단이 일어나기 전 상태입니다. 오성이라는 것은 대상을 논리적으로 이해하고 판단하는 능력인데 꽃이라는 사물을 보고 그게 내 눈을 통해서 나의 어떤 감각을 통해서 내 머릿속에 꽃의 형상이 잡혔는데 표상인데 아직 이것을 논리적으로 이해하고 판단하기 전 상태인 거죠. 꽃이 그냥 아름답다 예쁘다 요 정도인 것이지 그 꽃으로 말할 것 같으면 뭐 어떤 종류의 꽃으로서 이렇게 논리적으로 판단이 일어나기 전 상태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관념에 가까운 것이죠. 어떤 대상을 논리적으로 판단하고 그 판단된 어떤 컨텐츠를 체계를 세우면 개념이 되고 이념이 되는 것인데 표상은 관념에 가깝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라틴어 계열의 영어나 불어에서는 표상을 representation 이 단어를 표상이라는 의미로 사용을 하고요. 독일어 Vorstellung은 상당히 인식론적이고 철학적입니다. Vorstellung은 앞에 세우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내가 어떤 저 앞에 있는 자동차를 봤는데 그것이 나의 지각을 통해 들어와 나의 인식 안에 어떤 상으로서 잡혔는데 그 잡힌 상을 오성 앞에 세운다. 이런 의미인 거죠. 판단을 하는 것 앞에 세워놓는다. 그냥 관념적으로 그 상태로 놔둔다. 이제 이런 의미가 있는 거죠. 상당히 의미가 깊죠. 포시펠룽이 그렇게 해서 표상이 된 것인데 근데 여기에 나오는 이제 헤르바르트는 그 표상과 인간의 마음에 대해서 상당히 독특하게 이해했어요. 인간의 마음은 특정한 시공간의 영향을 받지 않고 그 속성에 있어서도 우리에게 인식이 되기 어려운 것이라고 봤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이라는 것이 있지만 네 마음이 어디 있는데 라고 물으면 그 마음을 내가 꺼내서 보여줄 수도 없고 어디에 있다라고 그 존재를 명확하게 규정할 수 없잖아요. 오로지 마음은 표상의 형태로만 인식이 가능하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꽃을 보는데
내 마음 상태가 행복한 상태에서 보면 꽃이 상당히 아름답고 화려해 보이겠죠. 하지만 내 마음이 불행한 상태에서 꽃을 보면 그 꽃의 표상은 별로 그렇게 아름답지 않겠죠. 그러니까 헤르바르트는 표상이 나의 마음 상태를 반영한다라고 봤습니다. 그래서 이 첫 문장에 보면 Vorstellung이 emotional state를 포괄한다라고 얘기한 것이 바로 이러한 헤르바르트의 철학에 이제 기초합니다. 그래서 표상을 생각, 마음, 정신적 이미지, 그리고 감정 상태로까지 확장해서 본 것입니다. 일반적인 철학적인 관점과 약간 거리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보는 그의 심리학을 표상 심리학이라고 부르고, 이제 헤르바르트는 이 표상 심리학을 기반으로 해서 교육학에 큰 기여를 했죠. 자, 요약하자면 헤르바르트는 보시펠롱, 이 표상에 대해 약간은 다른 관점, 그리고 약간 진보적인 관점으로 이 표상을 생각, 심상, 정신 상태까지 표상이라고 보고 그것을 기반으로 해서 자신의 어떤 주장들을 이야기하게 됩니다. 그 내용들이 지금 이렇게 본문에 쭉 나오고 있어요. 이것들은 그러니까 생각이나 심상이나 감정 상태 이런 요소들은 마인드 전체적인 어떤 우리의 마음의 컨텐츠를 만들어내고, 그리고 이 헤르바르트는 이것들을 정적인 것이 아닌 상당히 역동적인 요소로 보았습니다. 움직일 수도 있고 상호작용까지 할 수 있는 그런 존재들로 보았다는 것이죠. 그 다음 문장 보면 그가 말하기를 생각이라는 것은 끌어당길 수도 있고 다른 감정이나 생각과 결합이 될 수도 있고 혹은 밀어낼 수도 있다. 마치 자석같이. 그죠? 자석이 같은 극이 밀어내듯이 생각이 가지고 있는 특성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고, 색이나 색조와 같이 비슷한 생각들은 서로 끌어당기기도 하고 결합된다. 보다 복잡한 생각들을 형성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생각들이 끌어당기기도 결합되는데 뭘 하기 위해서 하느냐? 비슷한 생각이 특별히 더 복잡한 어떤 생각을 형성하기 위해서 끌어당기고 결합한다. 계속 비슷한 논조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However, if two ideas are unlike, 두 개의 생각이 비슷하지 않고 다르다면 서로 관계되는 것 아예 없이 계속해서 존재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생각이 비슷하지 않고 다른 상태. 그런데 이게 제시된 지문의 내용처럼 상충되는 개념은 아닌 거예요. 두 개의 생각이 비슷하지 않지만 상충되는 개념이 아닐 때는 그냥 존재할 수 있는 거죠. 상충되면 하나가 도태되겠지만 This causes them to weaken over time so that they eventually sink below the threshold of consciousness. 그래서 상충이 되는 것도 아니고 비슷하지도 않은 다른 생각들 두 가지는 서로 결합되지 않은 채 존재할 수는 있지만 이것은 결국 시간이 갈수록 그 생각들을 약하게 만들고 결국에는 의식의 저 너머편으로 이렇게 가라앉아 버리게 만든다. 이게 이 아이디어의 속성인 겁니다. 4번까지는 제시된 지문이 들어갈 공간이 없는 겁니다. 5번, 이 마지막 문장을 보면 그들은 서로 밀쳐낸다. 어떤 에너지를 가지고 헤르바르트가 어떤 성향의 상태라고 말했고 우리가 무의식이라고 알고 있는 어떤 그러한 곳으로 밀어내는 그런 힘을 가지고 서로를 밀어내버린다. 첫 제시된 지문에서 우리가 생각했듯이 상식적으로 서로 다른 생각, 상충되는 생각들은 둘 중에 하나가 도태되게 되어 있다. 이것을 전제로 봤을 때 이것이 5번에 들어갔으면 이제 말이 딱 연결이 되는 것이겠죠. 그래서 제시된 지문이 5번에 들어가는 것이 논리적으로 가장 이제 합당한 답이 되겠습니다.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두 개의 생각이 상충될 때 개념이 힘이 된다. 요 의미를 두 개 중에 좀 더 타당한 생각이 개념화되고 덜 타당한 생각을 밀어내버리겠다. 이것을 상식적으로 알고선 이 문제를 풀었다면 그리고 이 전체적인 맥락을 쭉 읽어보면서 잘 해석이 되었다면 충분히 풀 수 있는 문제인 것입니다. 이런 철학이나 심리학에 가까운 지문이 나왔지만 이 문제의 경우에는 충분히 상식적인 선에서 그리고 본인이 충분히 사고할 수 있고 유추할 수 있다면 풀 수 있는 문제였기 때문에 수능 문제로서 크게 이렇게 흠잡을 만한 구석은 보이지 않는다. 그 정도로 이 문제를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저는 이 배경 지식이 되는 내용을 저는 알잖아요. 안 상태에서 풀었기 때문에 진짜로 제가 지금 주장하듯이 그냥 요 지문의 내용을 상식적으로 알았다면 풀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저의 주장이 과연 타당한지 제가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 저는 이 내용을 알고 풀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주장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자격은 없는 셈이죠. 여러분들 중에 누군가가
이것에 대한 배경 지식이 없는 상태에서 이 문제를 풀어보시고 댓글을 남겨주신다면 상당히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시간에 또 재밌는 문제를 가지고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